지금 3.6%다. 야, 우리 미쳤어. 물가가 계속 올라. 자, 일본은 소비자 물가 40년 만에 그 3.6%. 야, 이 정도면 안 올라간 거 아니냐? 야, 이 정도면 본전 아니냐?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1982년보다 제일 높은 거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보면은, 야, 지금 7%대, 10%대, 우리나라도 5%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3%대.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일본도 지금 미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일본 소비자 물가 추이가 이제 9월달에 3%였는데 조금 더 올라갔나 봐요. 40년 만에 3.6%입니다. 그거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2017년도에 남들 물가 올라갈 때 지네 혼자 마이너스. 이거 월급을 안 주면 되나? 일본은 월급이 그렇게 안 오른대요. 네네. 월급을 안 주면 물가가 안 오르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남들 올라갈 때, 야,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 였는데, 지금 3.3%가 넘게 올라가니까, 일본도 지금 미친 물가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거 뭐야, 이거, 테더야? 물가가 안 올라가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월급도 안 오르죠. 월급도 물론 안 올라갑니다. 야, 과거에 돈을 더 받아. 월급도 안 올라가고, 물가도 안 올라가는 게 일본인데, 일본 입장에서 지금 3.6%면 대단한 겁니다. 남들 힘들어도 우리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본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가가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고 3% 올라가는데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노조들이 파업하고 막 장난 아니잖아. 일본은 그 파업을 안 합니다. 왜요? 보세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한국이 38.5고요. 일본은 0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일본은 노조가 없어. 왜 일본은 왜 노조 없대? 이거 신기하네? 임금 협상을 안 하니까. 어차피 안 오르는구나. 일본은 노조가 약합니다. 그 임금 협상을 안 하거든. 야, 그 40년째 우리는 통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결. 수십 년 동안 동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딱히 할 게 없었어. 그런데 요번에 물가 올라오면서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야, 우리도 임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뉴스에는 툭하면 파업하는 노조, 한국과 일본이 뭐 192회 차이라는데, 일본은 이제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조가 별로 없어가지고 파업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성 자체가 물가 치는 것 같은. 아무튼 그 일본은 노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물가도 이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죠. 왜?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맞나? 좀 신기한 구조긴 해요, 일본이. 자, 그래서 요번에 그 다음에 일본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1년 만에 전기료는 21%, 가스비는 25% 인상해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이제 최저임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임금 협상에서 임금 인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일본은 해본 적이 없어. 올라가진 않아. 야, 우리 30년 동안, 40년 동안 임금 협상, 우린 동결이었거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뭘 하느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야, 물가 올라가니까 임금 인상해줄게! 라고 기업들이 얘기하지만, 일본은, 야, 보너스 줄게! 인플레 수당이라고 보너스를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야, 보통 인건비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네들은, 연봉 협상이 아니라, 야, 수당 지급해줄게! 좀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른 거네요. 이제 일시적으로밖에 못 준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임금이 동결이었고 노조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임금 협상보다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3%면은, 야, 너네 3%면은, 야, 이거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은 월급도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잖아. 그렇죠. 한국과 한번 비교해보자.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서울부터 울산 직장인들 이제 평균 월급인데, 세종시가 평균 월급이 제일 높고, 이제 세종이 서울을 넘었어요. 네. 넘어섰고,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얼마냐? 보시면, 한국은 이제 4,800, 맞나? 이건 뭐 이제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4,4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평균 연봉이 더 높다라고 얘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일찌됐든 뭐 이제 평균 월급은 이제 한국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월급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표마다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한데 중요한 거는 둘이 비슷해도 중요한 건 생활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일본이 월급이 안 오르는 동안에 한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의 월급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럼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될 건가 라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물가를 보면 그 서울과 도쿄 쌀 4kg 기준에 그 18,500원인데 도쿄는 16,040원입니다. 더 싸요. 계란도 우리나라는 10개에 2,980원인데 도쿄는 2,220원. 쌉니다. 사과도 7,900원인데 도쿄는 6,000... 이래서 일본 여행 가나? 싸네, 물가가. 야, 이래서 일본 여행 가나? 돈 버는 건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쌀, 계란, 우유, 감자 뭐 이런 것들은 닭가슴살이 이거는 우리 때문이야. 헬스하는 사람 많아서 그래. 닭가슴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야, 일본 닭 사야겠다. 일본은 그 헬스 별로 안 하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헬스 많이 하네. 그래서 주요 식료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비싼데, 근데 요거는 사실 식료품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여기 사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생활비 도시 순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필품 이런 것들은 싸지만 그 집값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은 일본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 자체는 일본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비슷하게 받는 조건에서 생활비가 우리가 좀 더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생활 수준은 한국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이 승 아닐까. 어쨌든 일본도 지금 이 장기간에 그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임금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일본까지도 휘청거릴 정도면 사실 진짜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남들 그 경기 안 좋을 때도 자기 혼자 잘 굳건히 지켰던 일본인데 참 일본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엔화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한일대전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식재료 물가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식료품의 품질은 최하 이유가 땅의 질이 세계 최하위권이라 그렇습니다. 신토불이 그냥 마케팅이 그거는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이 진짜 좋아요. 네네. 왜 좋느냐? 농약을 안 쳐. 농약을 안 쳐? 땅이 오래가? 그리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윈드 마스터님이 한국의 식재료 품질이 최하위라고 하시는데, 네네. 백화점 가면 좋아져. 백화점 가면 좋아. 그거 수입이야. 그거 수입이야. 백화점에는 A급이 들어가서 그래. 우리나라 보면 농부들이 최고 등급 진짜 좋고 달달한 친구는 다 백화점 가고 핫바리들만 우리가 아는 마트 들어와서 그런 거야. 맞아. 일본도 놀랬을 거예요. 월급도 안 올라가고 물가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일본은 저녁 때 마트 가면은 물건이 되게 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일본이 약간 놀란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생활 수준 비교해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국가대전 하나 돼야 되죠. 네네. 이번엔 한일대전이다. 뭐냐? 그 과추형이 얘기하는 뭔지 아시겠지? 이거 하지 말까요? 소통에 대해서 잠깐? 경제 이야기에서 재미있게 소통 내용으로 넘어온 거네요.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생활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겼죠. 네. 우리가 좀 더 낫다, 살기는 낫다. 하지만 그 다른 생활에서는 이제 우리 과추형 얘기하는 다른 생활에서 이제 국가대전, 한일전, 요거 과추원정대 이거 하지 말까? 좀 야해요. 좀 야해요? 야한데 우리 성인이니까. 재밌게 풀어보세요. 성인이니까 한번 풀어볼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해라 그러니까. 1번 하지 마라 2번 한번 갈게요. 그 국가대표 한일전 누가 이길까 과연? 하라고? 이거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라고 그냥 할게요. 자, 뭐냐, 그 국가별 그 사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비교인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지표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네. 그래서 1등은 에콰도르, 카메룬, 볼리비아, 수단. 야, 수단 어마무시하거든요. 수단 아프리카. 아니, 내가 항상 뉴스 보면 파산하고 디폴트 나고 내전 나고 전쟁 나는데 크네. 그렇죠. 크네. IT, 세네갈, 감비아, 네덜란드도 좀 크네요. 쿠바, 잠비아 해가지고 랭킹 10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인형들은 생각보다 작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본이 61위고요. 대한민국이 60. 졌어.
그 한국 남자, 그 한남 형님들, 거기조차 작으면 어떡해? 자, 보시면은 그 13cm는 똑같은데 뒤에 0.4cm 정도가 부족합니다. 0.4cm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일대전 칠 수 없다고. 이겨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과학적인 분석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중국보다 크다? 영국보다는 우리가 커. 이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랑 한국이랑 거의 도찐개찐이에요. 아, 예, 예. 생각보다 러시아 형들이 미국도 여기 있네. 미국도 옆에 어깨 나란히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백인 형들이 크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돼. 네. 그 아시아가 작지 않았다. 아시아가 작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열받는 것보다 일본보다 우리가 작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cm는 너무 길어. 근데 0.4cm만 우리가 늘어나면 일본을 제낄 수 있어. 방법이 있어요. 네네. 자,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건데, 선을 위에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뭐요? 측정이 위에 치골부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예. 길이를 재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국가별 비만율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보다 비만율이 높습니다. 살쪘구나. 그쵸.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요 정도 갭은 다이어트로 해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다이어트와 이게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를 봤더니 다이어트와 성기의 크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복부와 치골 부위에 지방이 과다로 인해서 매몰 현상으로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 0.4cm는 싹 가능. 우리가 한일전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살 빼면 된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비만율이 낮기 때문에 비만율이 맞춰지면 뭐다? 우리가 더 크다. 맞아 이거? 이거 국뽕해도 되는 거예요? 네, 국뽕 한번 해봤어.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뽕이에요.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성생활에서 크고 작고 영향을 미치는데 해서 방해를 받거나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게 빠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비만율 정리되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묻힌 게 많거든. 네네네. 딱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13.16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혹시나 이러면 또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살 있죠, 살이 있는 여기 치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스타트 부분이고 여기가 치골 부분인데 여기를 꾹 눌러서 안쪽에 있는 딱딱한 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끝까지 재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아느냐? 나도 궁금해서 옛날부터 많이 재봤어. 그리고 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 이건 좀 웃자고 얘기하는 거고,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일본과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6.9cm, 9.6cm 있잖아요. 이거를 과추형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수술을 했대. 네네. 근데 자기네 평균 데이터를 보면 잘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남자 6.9cm 아지 3초 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 사실은 내가 1000명 넘게 그 남자의 인생을 바꿔줬는데 사람들이 6.9cm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9.6cm를 뒤집어서 얘기한 거다라고 하네요. 커진 게 9.6이라고? 발기 전이겠죠?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추형이 말할 때 우리가 좀 놀림받은 게 한남들 6.9cm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 과추형이 얘기했어요. 이분 전문가잖아. 1000명을 넘는 남자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줬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병원 데이터를 봤을 때 6.9cm는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이제 눈 뜨고 코베인다님을 제가 박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인의 강직도는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선생님! 강직도를 왜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왜요? 길이에서 졌으니까. 안 돼.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우리가 길이에서 졌으니까 간직도라도 이기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패배자야. 우리가 그 비만율이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한일전은 못 참죠. 네. 이번엔 한일전이다 국가대표 과추원정대였습니다. 네. 웃자고 한번 넣어봤어요. 재밌으라고. 금요일이니까.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화물연대 파업 철회한다고 하네요. 또 조합원들 62% 찬성으로 현장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